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삶과 부동산이 즐거워지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더해줄 즐거운 부동산 진행의 김미정입니다. 시중금리가 안정되고 집값 하락세가 둔화하면서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지난 3월에는 서울시 아파트의 거래량이 약 3천 건에 육박하면서 거래 절벽이 본격화된 2021년 10월 이전 수준으로 회복을 했는데요. 자, 이러한 지표에 집값의 반등세가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가 하면 급매물 소진 후 숨고르기 들어갈 것이라는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즐거운 부동산에서는 과연 향후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전문가의 분석을 준비했는데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부동산 상담 시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저희 방송 참여 방법부터 먼저 안내해 드릴게요. 서울 전화 02-3153-2667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013-336-0110번으로 궁금하신 내용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전화 문자는 방송 중에도 또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열려 있으니까요. 부동산과 관련된 고민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즐거운 부동산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먼저 오늘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드릴 전문가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부동산 투자 도와주는 남자 전투남 정현훈 전문가님 나와 계십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국의 시청자님들 반갑습니다. 요즘 날도 상당히 너무나 좋아졌고요. 하늘만 봐도 막 웃음이 납니다. 그러면서 요즘에 또 날씨도 좋고 하다 보니까 마라톤 대회도 하고 막 콘서트, 막 페스티벌, 그리고 주변에 한강 주변 같은 데 보면 축제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서 이제 즐기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맘 편하게 또 즐겨야 되잖아요. 여행을 가도 맘 편하게. 그 고민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지금 부동산 고민이 좀 해결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을 위해서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또 어떻게 될지, 그리고 더불어서 어떤 지역에 어떤 좀 정확한 돈 되는 호재가 있을지 아주 그냥 선물 세트로 오늘 가져왔으니까 오늘 저와 함께 즐겁고 환하게 웃을 수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부동산 시장 현 시점에서 고민 있으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전문가님께서 그러한 고민들을 좀 속 시원하게 짚어주신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저희 방송 보시면서 부동산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내용은요. 서울 전화 02-3153-2667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013-336-0110번으로 궁금하신 내용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화가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네. 여기는 대전인데요. 네, 대전에 거주하고 계신가요? 예, 예. 네, 네. 혹시 시청자님 거주하고 계신 주소가 어떻게 될까요? 아, 여기 대덕구, 대전시 대덕구, 네, 신탄진, 네, 신탄진. 속봉동, 네. 서희 스타일스. 아, 대전광역시 대덕구, 네, 신탄진 예, 예. 석봉동 787번지 서희 스타일스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예. 네, 현재 거주 중이신가요? 예. 네, 어떤 고민 있으셔서 전화 주셨나요? 아니, 저는 부동산에 여태까지 관심이 없었어요. 네, 네. 예, 근데 지금 제가 거주하고 있는 데가 네. 여기 세종하고도 가깝고, 아, 세종시하고. 네, 네. 예, 앞으로 괜찮다고 하는데, 주위 사람들은. 아, 네. 네, 그래서 한번 전문가님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앞으로 네. 이쪽 대덕구 쪽에 무슨 호재 같은 게 있나? 아, 네. 너무 오늘 잘 찾아오셨습니다. 네. 그동안은 부동산에 관심이 없으셨는데, 네, 앞으로 세종시에도 또 좋은 일이 있다고 하고, 또 근처에 대덕구에 또 어떤 호재들이 있는지 궁금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 그럼 첫 번째로 만나볼 지역은 대전입니다. 네, 전문가님 대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전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환영합니다. 우리 시청자님. 네. 자,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요 서희 예. 스타일스 맞으십니까? 석봉동? 예, 예. 네, 그러면 요 서희 스타일스가
지금 물가 바로 앞에 금강 라인에 아주 예쁘게 잘 지어놨어요, 시청자님. 예, 예. 그래서 아까 시청자님께서 이제 말씀하셨듯이 이제 신탄진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기업이 이런 공공 관련된 기업이 이어진 좀 담배 아시죠, 시청자님? 예, 예. 신탄진 담배공장. 예, 예. KT 그때부터 예, 시작해서 신탄진에 이런 일자리가 들어가고 현재는 뭐 한국 타이어라든가 이런 일자들이 있는 가운데에서 금강 라인 가운데 바로 옆에 보면 엑슬루 타워라든가 금강 로아스 엘크루라든가 지금 시청자님 서희 스타일스가 들어갔어요, 시청자님. 예, 예. 그래서 거주하시는 부분에선 바로 이제 물가 근처다 보니까 그리고 예쁜 공원들이 있다 보니까 거주하시긴 참 좋으실 것 같아요, 시청자님. 예, 예. 더불어서 시청자님 이제 우측을 보시면 우측도 동일 스위트가 들어갔는데 여기 남한재지 부지였던 거 원래 아시죠, 시청자님? 예, 알고 네, 있어요. 요거 이제 바꿔가지고 싹 바꿔서 아파트를 집어넣는다. 네. 이 부분은 서울에 있는 뭐 가양, 양천양교라든가 이 부지도 CJ 물류 부지인데 요게 바뀌어서 새로운 일자리가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강남역 주변에 롯데칠성 부지가 있는데 앞으로 뭐 변화를 도모한다라든가 선유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큰 기업 관련된 이런 1인 소유의 부지가 있다는 건 어쨌든 개발을 도모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좀 좋은 이슈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은 서희 스타일스가 있는데 아무래도 좀 제일 궁금하신 건 지금 뭐 3억대, 뭐 2억대 후반인데 앞으로 더 가격이 오르냐 안 오르냐 좀 요게 좀 궁금하신 겁니까? 예,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일단 대전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님이 부동산을 보유하고 계시니까 시청자님이 보셨을 때 대전 부동산의 좀 중심은 어떤 지역이라고 좀 생각하세요? 제가 느끼는 건 대전 저쪽. 저쪽. 어디요, 이쪽 저쪽이. 어디? 신흥동 쪽. 신흥동 쪽. 대전은 원신흥동 쪽. 자, 대전은 아무래도 대전광역시청이라든가 대전 정부청사 아시죠? 예, 예. 예, 요 둔산 라인이 어찌든 좀 네. 주도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시청자님. 예, 그리고 이 북쪽에 보시면 신세계백화점 들어간 거 아시죠? 예, 예. 네, 그 보면 꿈돌이 동산 엑스포 아시죠? 예, 그쪽 라인 바뀐 거. 그리고 도안 신도시 쪽 아시죠? 예, 예. 그래서 예, 어찌 맞아요. 보면 예, 예. 요 지역이 좀 가격을 좀 끌고 있어요, 시청자님. 예. 그러면서 대전이 우려했던 건 세종이 신도시가 들어가면서 대전의 인구가 요 세종으로 좀 빨려 들어가지 않나. 세종 예, 때문에 빨리 대전이 들어갔어요, 좀 많이. 그죠? 힘들지 않겠나 좀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시청자님. 예. 이제 그러면서 대전이 신탄지 쪽과 북쪽과 세종 맞닿아 있는 곳들이 조금씩 지금 개발이 되고 있거든요, 시청자님. 예. 그래서 시청자님 부동산은 지금 위쪽으로 보시게 되면 작은 좀 산업단지도 지금 개발 중이에요, 시청자님. 예. 그래서 이런 산업단지가 들어가고 개발이 되면 당연히 시청자님한테도 좋은 영향입니다, 시청자님. 근데 중요한 전제 조건은 둔산이라든가 도안이라든가 얘들이 먼저 가격이 올라 주어야 되거든요. 얘들이 먼저 오르지 않으면 시청자님이 가격을 주도해서 오르기는 쉽지는 않으세요, 시청자님. 예. 그래서 대전에서 대전 부동산이 한 번 더 값이 오르는 전제 조건은 서울 부동산에서 아주 일부 지역, 강남 3구라든가 용산이라든가 이런 지역은 좀 올랐습니다. 예. 그리고 전반적으로 서울에 좀 사이드에 빠져있는 부동산도 좀 더 올라와야 돼요, 시청자님. 예. 그러면서 경기도 지역들이 GTX 호재라든가 얘들이 올라줘야 그 다음에 광역시도 좀 따라서 올라주거든요, 시청자님. 예. 그래서 지금은 서울의 일부 지역은 올랐지만 나머지 지역, 일부 극히 지역, 뭐 동탄이라든가 용인 같은 호재 있는 곳들만 오르고 있어요, 시청자님. 예.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 부동산은 당장 전망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조금 더 경기도 지역의 부동산의 거래량과 가격이 좀 더 상승해야지 시청자님 부동산도 오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당장은 시청자님의 부동산이 너무 좋고 너무나 확실히 비전이 있다라고 얘기하긴 조심스러운 시기예요, 시청자님. 예. 그래서 좀 하반기까지는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시청자님이 이런 기다림이 조금은 답답하다고 하신다면 둔산동 쪽 있죠? 예.
요걸 매도해서 둔산동 쪽으로 가까이 오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시청자님. 예. 왜냐하면 대전이 지금 둔산동 라인이라든가 뭐 대전 복합 버스터미널이라든가 트램 아시죠? 예, 예. 2호선이 어느 정도는 좀 가시화된 상황이에요. 예. 네, 지금 2호선이 여기 신탄역으로 역까지 오거든요. 그렇죠. 근데 예. 중심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좋아요, 시청자님. 예, 예. 그래서 시청자님 부동산 주변도 개발은 하고 있지만 네. 아직은 좀 인프라가 부족해요. 예, 예. 당연히 물이 보이고 신축인 거 2020년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예, 예, 예. 좋아요. 살기는 참 좋은데 결국은 저한테 맨날 일산 사람들 찾아오거든요. 예. 일산 아세요? 예, 예. 양주도 들어보셨죠? 예, 들어갔어요. 근데 항상 처음에 얘기는 뭐라 그래? 아, 살기 좋아요. 예. 너무 좋아. 살기 좋아. 예. 공기 좋아 하는데 예. 끄트머리는 좀 힘이 빠져. 왜 빠져? 근데 가격은 왜 많이 안 올라요? 이런단 말이야. 예, 예. 그래서 나쁜 건 아니지만 가격 영향을 빠르게 받으시고 싶다라고 한다면 좀 도안이라든가 요 둔산 쪽 가까이 붙으시는 걸 저는 좀 권장드리고 싶어요. 예. 용문역 근처도 괜찮아요, 시청자님. 예, 예. 그래서 유지도 괜찮으시지만 한 번 더 내가 빠른 가격 압력 상승을 기대하신다면 내려오시는 쪽으로 조언을 드리겠고 지금 네. 대전이랑 세종이랑 충북이랑 지금 네. 철도 개발 호재를 하려고 하는 거 아시죠? 예, 예. 그래서 어쨌든 정부는 세종을 많이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예, 세종이 더 키우기 위해선 이 철도 개발이 좀 더 앞당겨져야 되긴 해요. 예, 예. 그래서 반석에서 세종으로 연장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좀 더 봐야 되는 상황인데 제 얘기를 어쨌든 참고사항을 가지시고서 인지를 예. 하시고 어쨌든 시청자님의 부동산이 좋은 영향을 받기 위해선 경기도 부동산 가격이 더 올라야 되고 둔산이 예. 좀 더 영향을 받은 그 다음에 오를 여지가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 예. 참고하셔서 급하게 생각하실 건 하나도 지금 없으실 것 같아요, 시청자님. 예, 예. 그래서 시청자님 생각은 유지하고 싶으세요? 앞으로 나오고 싶으세요? 아, 유지하고 싶어요. 유지하세요, 그럼. 예, 예. 그러면 여기 어쨌든 살기가 참 좋은 곳이니까 유지하신 예. 상황에서 시장 상황을 좀 더 하반기에 좀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예, 결론 예. 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이고, 저도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전문가님께서 첫 번째 상담부터 굉장히 파이팅 넘치게 해주셨는데요. 자, 첫 번째로 만나본 지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위치한 석봉동 아파트였습니다. 자, 이미 보유하고 계신 아파트도 훌륭하지만 만약에 조금 더 욕심을 내고 싶다 하신다면 대전의 좀 중심 지역, 대전의 대장 지역으로 오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저희 다음 전화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고민으로 전화 주셨나요? 아, 네, 오늘 그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 네. 214 네. 삼성 레미안 아파트에 대해서 그 전망에 대해서 네. 알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영등포구 당산로 214 삼성 레미안 현재 거주하고 계신 건가요? 네. 네, 좋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이 궁금하다라고 하셨는데 네. 제가 지도를 살짝 보니까 이곳이 이 당산역 부근인 것 같은데 네, 네,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네.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환영합니다. 네. 목소리가 복부인이시네요. 아, 네. 왜 이렇게 고우셔? 전문가님 방송 많이 보고 있어요. 많이 보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제가 좀 고민 있으신 거 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삼성 레미안이시고 뭐 당산역에 붙어 있으시고 게다가 더블 역세권 그리고 모든 서울 사람들이 원하는 2호선, 9호선까지 품었네요. 네. 그러면 기본적으로 가격 방어는 어느 정도 되시고 그럼 미래 가치적인 부분에서 어쨌든 이 삼성 레미안 자체가 네. 2000년대 좀 초반에 좀 지어진 부동산이다 보니까 네. 슬슬 질릴 수 있어요. 이거 오래 보유하셨어요? 짧게 보유하셨어요? 저 2015년에 매입했어요. 아, 15년에. 네. 그러면 뭐 7, 8년 되셨네. 네네. 좀 더 살고 싶어요? 바꾸고 싶어요? 근데 언제 매도를 하면 좋을지 조언을 듣고 싶어서요. 매도 타이밍이요. 네네. 매도해서 뭐 어디에 쓰시게요? 또 좋은 투자자 이제 투자할 때가 있으면
투자를 해볼까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 일단 팔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시청자님. 네, 그래서 지금은 부동산은 함부로 좀 파시기보다는 네, 요걸 이제 보유하신 상황에서 네, 내가 팔아서 여의도를 갈 생각을 하신다거나 네, 내가 이걸 팔아서 흑석동을 간다든가 이걸 네. 팔아서 잠실을 간다든가 이런 생각은 좀 좋으시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금 팔까요? 뭐 한 달 뒤에 팔까요? 하반기에 팔까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네. 파는 건 지금 살짝 좀 조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시청자님. 네. 그리고 좀 전망적인 걸 간단하게 좀 조언을 드린다면 네, 지금 여의도가 40년 만에 바뀌고 있잖아요, 시청자님. 네, 보면 여의도가 과거에는 가면 그냥 뭐 보트나 그냥 보고 그냥 물타기나 하고 그냥 물이나 보고 공원 산책만 했던 게 여의도거든요. 할 게 없었어요. 네, 근데 여의도 이제 IFC 들어가고 더현대 이제 서울 통일주차장에 바뀌어서 더현대 서울 들어가고 이런 개발들이 이루어지고 비행장은 뭐 옛날에 사라졌고 그러면서 여의도역 주변이 지금 계속 개발을 하거든요, 시청자님. 네, 그래서 이 비싼 땅이 다시 개발을 한다. 그러면 돈 있는 사람들이 큰 돈을 들여서 다시 개발을 한다는 건 당연히 좀 밝은 미래 비전을 봤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청자님?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새로운 새로운 일자리가 여의도에 창출이 되고 새로운 인프라가 들어오면서 이 주변의 부동산들이 계속 힘을 받는 거예요, 개발 압력이. 네. 그래서 저는 조언을 드린다면 현 상태에서 여기에서 여의도까지 가는데 그냥 딱 두 정거장이잖아요. 네, 여의도 안에 입성을 하기까지 그냥 한 정거장만 가면 되고 그냥 눈 감고 걸어가면 그냥 여의도잖아요. 네, 네. 그래서 당산역은 이 교통이 너무나 여의도와 직결돼 있는 곳이라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고 더불어서 바로 뭐 붙어 있는 뭐 5호선 뭐 영등포 시장 뭐 저 끝에 있는 새로 뭐 디그니티 분양한 양평역 또한도 좋은 분양 성적을 낸 건 전부 다 좀 여의도 덕이 좀 큽니다, 시청자님. 그래서 네. 전 조언을 드리면 요 당산 뭐 레미안 같은 경우는 파실 생각 타이밍을 잡으시는 것보다 팔아서 여의도 가자, 팔아서 강남 가자, 팔아서 송파 가자 좀 이런 생각으로 좀 바꾸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가격이 지금 뭐 여기가 꼭집니까? 여기가 언제가 꼭집니까? 요거는 이제 맨날 고민하다가 이제 머리만 아파요, 시청자님. 네, 그래서 뭐 저점이냐 고점이냐 이런 생각 딜레마에 빠지시기보단 내가 여기서 한 단계 더 발을 딛고 올라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좀 더 좀 좋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시청자님. 네. 그래서 만약 파시면 팔고 여의도 들어가실 생각은 없으세요? 그래서 이제 조언을 듣고 싶어서 지금 이제 들었는데요. 예, 생각도 좀 있어요. 네. 그러면 내가 여의도 뭐 당산 레미안이 한 15억에서 17억 정도 뭐 작은 평형수가 뭐 있으니까 네. 이 돈 팔아서 플러스 알파 대출 땡겨가지고 여의도 뭐 삼부를 가든 뭐 한양을 가든 뭐 어딜 가든 뭐 이런 생각들을 한번 긍정적으로 좀 점검 검토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저는. 네. 무리하지 않은 상황에서. 네, 네. 그래서 걱정하시지 마시고 레미안은 기본 유지하시고 파신다면 들어가실 생각 가지시고서 파시고 들어가시면 어떨까 이렇게 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자,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속 시원하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결해 주시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고민 마시고 궁금하신 점은 서울전화 02-3153-2667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013-336-0110번으로 궁금하신 내용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저희 다음은 문자 상담이 들어와 있는데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629번지 두산이브 아파트입니다. 앞으로의 전망이 궁금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자, 이번에 만나볼 지역은 경기도 광명시입니다. 광명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명입니다. 말 그대로 요즘 빛이 나죠, 광명이. 빛이 나는 이유는 부동산은 여러분들이 항상 제가 조언을 드리는 건 명확하고 확실하고 구체적인 이런 개발 호재를 내가 만나야 돼요. 그래서 요즘 보시면 제가 강조해 드리는 게 항상 자산이 줄어들고 마이너스가 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저는 잘 모릅니다 하면서 자꾸 예측을 해요. 이게 정말 큰일 날 수 있는 거거든요. 부자들은 절대 예측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돈을 지키기 위해서 철저하게 부자들은 대응을 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금리가 앞으로 오를 것 같다, 떨어질 것 같다. 자꾸 이걸 맞추려고 하는 사람들은 가난한 생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결국은 오른다 떨어진다 5대5의 확률이잖아요. 근데 부자는 떨어지고 나서 해도 늦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럴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 가난해지면 가난해질수록 자꾸 기대를 해요. 가난해질수록 로또를 생각을 하고 가난해질수록 갑자기 막 기도를. 그래서 제가 조언을 드리는 건 이 광명이 왜 빛이 나냐라고 했냐면 개발 천국이란 말이에요, 지금 광명이. 근데 누군가한테 광명은 나쁜 인식과 안 좋은 이미지가 있단 말이에요. 서울에서 사이드라고 하는. 이 또한도 역시 자기만의 그냥 생각. 대강 생각이. 그래서 중요한 건 광명이 지금 재개발이 지금 두산 이브가 이렇게 있는데 분명히 여기랑 가깝진 않습니다. 다만 호재는 재개발들이 잘 진행이 돼서 다 밀어버리고 철거하고 이주하고 입주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재개발들이 광명이 잘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밑에 보면 철산 주공 라인들 같은 경우도 하나하나 지금 다 뚝딱뚝딱 바뀌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은 예측이 아니라 예상이 아니라 하고 있잖아요. 정확하고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돈이 투자가 되고 개발이 되고 있고요. 맨날 먼지바람이 나고 있어요. 그래서 ING 진행 중인 거를 또 이제 가난해지는 사람들은 예측을 하는 거죠. 아니, 비싼 거 아닌가? 혼자 생각하는 거야 또. 그래서 이런 진행 중인 부동산 주변에 있는 부동산들은 안정감이 있어요. 당연히 얘가 이제 2000년대에 지어진 부동산이다 보니까 옆에는 뭐 2023년식이다 해서 막 얘들은 신축인데 나는 20년짜리 20년 전에 좀 구축 부동산을 내가 살아야 돼? 나는 새 거 사고 싶은데 그게 또 욕심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개발을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은 개발하고 있는 것에 투자를 하죠. 근데 이제 너무 올라버리면 옆에 있는 사이드도 얘는 좀 싸네 해서 투자를 또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많은 생각을 하시고서 무엇이 좋다 나쁘다 판단하시기보다는 내가 어떤 정보를 딱 알았다. 지금도 광명 재개발에 대해서 재건축에 대해서 처음 들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거 앞으로 더 오르고 더 하겠네. 그래서 크게 너무 무리해서 무조건 들어가라는 조언보다는 이런 호재 속에선 당연히 얘네가 메인으로 기본 피가 한 3, 4억 정도 불 수 있겠구나. 그러면 여기에 몰려있는 가운데에서 얘 같은 경우 딱 보니까 한 5천 정도밖에 안 올랐네. 5천 오를 정도 더 여지가 있네. 좀 안정감이 있네. 마이너스 리스크는 좀 적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다 따지면서 하기는 일반 사람이 어려워요. 근데 내가 돈이 많으면 재개발, 재건축 사면 되잖아. 근데 못 사. 돈이 없으니까. 그러면 서브로 사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안 산다는 거지. 왜? 난 신축 살고 싶으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조언 결론은 뭐냐면 옆에서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당장은 답답할 수는 있겠지만 옆에 있는 재개발, 재건축들이 맞물려서 이 아이도 좋은 가격 영향. 왜? 여기 땅값, 여기 땅값 오르는데 여기 땅값 안 오를 것 같아요? 이게 위치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고 호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설픈 불명확한 이런 정보 호재보다는 정확하게 하고 있는 곳을 하거나 하고 있는 것 주변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점 인지하면서 어쨌든 상대적인 답답함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 포인트는 이 부동산은 안정감 있는 부동산이다. 근데 나는 자산을 확 늘리고 싶다라고 하는 분한테 좀 맞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셔서 내가 보유하신 입장이시라고 한다면 어쨌든 내가 자산을 팍팍 늘리고 싶다면 플러스 알파로 자금을 좀 더 끌어오셔서 옆으로 가시거나 좀 다른 데 가셔야 돼요. 근데 그런 용기가 아직 없다라고 한다면 어쨌든 주변에 의해서 좋아질 여지가 있으니까 편안하게 좀 보유하시는 쪽으로 좀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에 위치한 아파트 만나보셨습니다. 저희가 강의를 본격적으로 듣기도 전에 명언이 나온 것 같은데요. 네, 예측하지 말고 대응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또 경기도 광명시 같은 경우에는 3기 신도시를 보여드리면서 또 소개를 해드렸던 곳인 만큼 이곳에 많은 재개발과 재건축 그리고 기업 이슈들이 있는 만큼 보유하고 계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문가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시간 가졌는데요. 저희가 방송 시간 관계상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방송 중에 연결이 안 되신 분들도 전문가님께서 방송 종료 이후에 따로 연락을 주신다고 하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저희 즐거운 부동산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서울 전화 02-3153-2667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013-336-0110번으로 궁금하신 내용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전문가님을 직접 뵙고 부동산 강의와 개인 상담까지 받을 수 있는 전문가 세미나 시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전문가님, 오늘 강의 주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들었는데요. 네, 오늘 주제는 바로 사라진 급매물입니다. 그래서 뭐 한 달 만에 6억이 상승하고, 그래서 지금 부동산이 바닥을 찍은 건지 저점인 건지, 그리고 다시 또 하락을 준비하기 위한 고점인 건지 많은 분들께서 좀 고민하실 법한 주제를 좀 가지고 왔는데, 이 주제를 가지고서 오늘 시청자님들과 소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두 달 만에 무려 6억이나 아파트 값이 껑충을 했다. 그래서 특히나 뭐 송파라든가 강남이라든가 서초라든가 뭐 당연하고요. 뭐 동대문구, 강서구, 강북구 등 또한도 역시 상대적으로 뭐 큰 낙폭을 기록한 부분은 있겠지만, 일단 강남 3구라든가 이런 서울, 뭐 송파, 강남 서초가 올랐다, 급매물이 사라졌다라는 데에는 많은 분들께서 촉각을 곤두세우시고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강남 3구가 오르다 보면 뭐 강동도 오르지 않겠는가, 아니면 광진도 오르지 않겠는가 기대감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다주택자 분 또한도 역시 지금 굳이 급매물을 뭐 세금 때문에 뭐 내놓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보유세도 깎아주는 판국에 굳이 내가 지금 팔아서 뭐하냐. 그러면서 매물은 귀해지면서 특정 지역의 매물들이 좀 사라지면서 많은 분들께서 좀 기대를 또 하고 계신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의 집값 하락 자체가 3개월째 둔하면서 선도 아파트들도 보합하면서 급매물은 사라지고 오히려 호가가 오름세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급해지신 분들이 좀 생기세요. 그러면서 지금 많은 분들께서 언론에서도 이슈를 내걸고 있는 게 뭡니까? 거래량이 올라왔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서울의 아파트 거래가 100건이 많은 건지 1000건이 월에 많은 건지 10,000건이 많은 건지 잘 모르거든요. 근데 작년 대비해서 많이 올라왔다고 하니까 막 이래. 근데 진짜 많은 건지 적은 건지를 몰라. 그냥 남이 얘기하는 작년 대비 엄청 올라왔어요. 그래? 그럼 모르는 거 아니야? 이렇게 단순하게 받아들인다고. 그래서 이렇게 나도 모르게 주변의 기사와 이야기와 누군가의 말을 통해서 이제 막 흥분 상태가 되죠. 그러면서 막 일 저지르시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또 잠을 또 못 이루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해드릴 건데, 중요한 건 거래량은 제가 후반부에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중요한 포인트는 부동산을 통해서 좀 잘 되기 위해서 조언을 드린다면, 결국은 금리가 오를 때 부동산 주택을 사냐 떨어질 때 사냐, 단순합니다. 금리가 오르게 되면 당연히 지금 부동산 사태가 일어나게 된 것도 누가 예상을 했겠습니까? 미국이 1년 만에 뭐 2%, 3%, 4%대 뭐 5%까지 1년 만에 5%대까지 미국이 엄청나게 금리를 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우리나라가 이제 수출 국가이고 의존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안 올릴 수가 없어요, 금리를. 그래서 급하게 금리를 올릴 때 부동산 투자를 하시기보단 당연히 금리가 좀 떨어질 때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 또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예측해서 하면 망해요. 그래서 부자들은 대응을 하는데 금리가 오르고 하다 보니까 투자라든가 모든 걸 멈춰버린다고.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 저렇게 되지 않을까 막 생각만 많은 거예요. 그래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결국 부동산 주택 투자하실 때는 간단한 조언은 금리가 떨어지고 나서 투자를 생각하셔도 절대 늦지 않다. 떨어질 것 같으니까 해야 되겠다. 이것보다는
내 자산을 지키는 건 대응을 하시는 거고, 더불어서 부자들이 사는, 그래서 일부 사람들이 뭐 강남 부동산 샀다, 서초 부동산 샀다. 근데 이 일반 사람들이 부자라고 생각하는 그 위에 또 이제 부자들이 있어요. 갑자기 뭐 하루아침에 뭐 로또 맞아가지고 강남 아파트 돈 벌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신 분도 계시지만, 그 위에 부자들은 지금 부동산을 철저하게 부동산을 지킨단 말이야. 뭐 한남동 이태원 같은 데 뭐 80억 100억짜리 볼까요? 그 사람들 함부로 안 팔아요. 이럴 때일수록 더 지킨단 말이야. 그러면서 가만히 앉아서 돈을 더 벌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돈을 쓰는 지역을 가야 돼요. 잘 사는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상위 입지, 강남 상구와 용산이라든가 특정 지역에 재개발, 재건축되는 애들 같은 경우는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돈이 없다 이거야. 그러다 보니까 자꾸 사이드에 빠져있는 모아주택 3천만 원짜리, 2천만 원짜리 또 동의서 받고 있다. 누가 막 꼬셔가지고 사라 그래. 친구가. 그럼 또 내가 울상이 되는 거예요. 묶여가지고. 그럼 저한테 또 찾아와요. 전문가님 이거 언제 개발돼요? 아니 이제 동의서 받는데 언제 개발돼요? 아니 그 오세훈 시장이 빨리 개발된다고 했는데 그 말을 자꾸 믿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당연히 저도 됐으면 좋겠죠. 근데 그 봐야 되는 거고, 어쨌든 이것도 모르고 이것도 모르겠다. 그냥 눈 감고 그런 강남 상부를 사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야. 왜? 어쨌든 조금이라도 회복 기미가 보이면 이쪽으로 가시는 게 되니까. 그래서 조언은, 주택은 이런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서 관심을 가지실 때 좋다라고 하는 안정감 있는 투자 방법이니까 인지를 하시고, 그러면서 뭐 큰 호재 이런 것들을 시청자님들이 인지를 하시고서 다가가셔야 되는 게 상당히 좀 많이 중요해요. 그래서 기본적인 어쨌든 많은 분들이 주택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이 부분을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아파트 매매 가격이 지금 상승 전환이 됐다. 막 흥분 상태예요. 다시 오르는 거 아닌가. 다시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 대비해서 어떤 데는 30%가 빠졌고 어디는 50%가 빠졌고 약간 좀 올라왔어. 전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주식도 그렇고 모든 가격은요. 올랐다가 축 치고 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유가라든가 아니면 중고차 시장이라든가 이게 딱 보게 되면 가격이 엄청 올랐단 말이야. 그러다가 좀 빠져. 그럼 빠지면 또 살짝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럼 그 다음에 향방성이 중요한 거지. 자꾸 가격이 지금 싸네? 자꾸 비싸네? 근데 그 기준은 도대체 뭘까? 싸다, 비싸다의 기준은 뭘까? 그래서 자꾸 과거 값으로 비교를 해버리게 되면 과거에 묻히는 거지. 우리는 앞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빠지고 나서 좀 올라온 거는 여기까지 오케이인지 다 당연한 원리예요. 작용, 반작용 그 부분도 맞고, 그래서 이런 강남 상구라든가 용산구 빼고 규제를 완화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특례 보금자리, 그래서 집 살 사람은 사요. 그냥 투자 개념보단 내 집 마련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단순하게 내 집 마련을 해야 되겠다 하신 분들 치고 기본 5, 6년 전에 마련하신 분 치고 돈 못 번 사람 한 명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공시가격 하락에 보유세 부담이 어느 정도 좀 약간 줄어든 상황이다 보니까 매물이 또 사라지게 되면서 2022년에 실수요자, 그때 주택 뭐 투자를 생각하신 분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지금 2023년 상반기에 좀 나오신 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올랐다가 빠졌다가 다시 좀 오름세인 추세로 지금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금리가 동결되는 분위기인 것 같으니까 이제 오를 것 같네? 그러면서 소폭 반등되니까 될 것 같네? 이게 모든 것들이 딱딱딱딱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다음에 여러분들이 돈을 버시려면 매수자분들이 꾸준히 따라 붙어 주셔야 돼요. 추가적으로. 즉 경제가 나아져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금리도 더 떨어져 줘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자꾸 가격이 따지는 거에 우리가 빠져서 매몰되시기보단 현실적으로 작년 시장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올해 상반기에 좀 기대감이란 걸 가지고서 이런 규제 완화와 특례 보금자리라고 하는 이런 부분까지 맞물려서 합쳐지는 부분이어서 반등적인 요소가 좀 보여지는 거지, 정말 상승의 시작이라고 보기에는 좀 약간 이른감이 있다라는 부분을 인지하시면서 너무 흥분은 시청자님들 안 하시는 쪽으로, 너무 섣부르게 판단하는 건 안 하시는 쪽으로 조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제가 살짝만 듣기만 해도 좀 뜨끔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네, 부동산 가격이 뭐 오를까 내릴까 저도 추측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네, 이렇게 예측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응을 해야 한다라고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좀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방송 보시면서 아니 도대체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하는 건데 하고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자, 대응하는 방법 저희가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전화 02-3253-2667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013-336-0110번으로 궁금하신 내용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전문가님께서 빠르게 상담 도와주신다고 합니다. 자, 저희가 어쨌든 살펴보니까 좀 시장이 반등하는 분위기가 있지만 성급하게 너무 흥분하면서 투자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자,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좀 자세한 이유도 한번 알아볼까요? 네, 요즘 이제 뭐 거래량이 자꾸 올라왔다고 막 부추기고 아주 난리도 아닙니다. 뭐 거래량이 막 2,000건 돌파했어요. 막 3,000건 돌파했어요. 자, 그럼 진짜 거래량이 만야청량의 기준이 이제 뭐냐를 우리가 역대적으로도 좀 보고 좀 파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2년에서 2021년까지 서울 아파트 거래량을 추이를 해보자. 연간 거래량. 그럼 연간이 2012년 시장이 어찌 보면 부동산 시장이 야 정말 최악이다 라고 했던 시절이 2012년인데 그때가 이제 연간이 4만이야. 최악이라고 하던 시절이 4만인데 2021년도 최악이다 거래량이. 와. 근데 2012년과 2021년의 부동산 분위기는 되게 달랐어요. 자, 그런데 2022년에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10,000건이야. 그냥 역사를 썼어요, 역사. 최악의 시장에 4만 건이었는데 연간이 1만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2012년 대비 4분의 1 토막이 났단 말이에요. 2020년이. 그만큼 많이 얼어붙은 시장이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때 안 하고 막 최악이다 보니까 대기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리고 뭘 하고 싶었는데 1년이나 참았어. 하고 싶었는데 1년 참았으니까 그게 당연히 2023년에 상반기가 됐든 하반기가 됐든 당연히 나오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부분이 최악의 상황에서 전부 다 2022년에 못 하셨던 분들이 2023년에 좀 나와서 뭘 해보시려고 하시는 분들에 대한 수요라고 살짝은 좀 파악을 해볼 수 있겠다라는 여러분들한테 좀 조언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앞으로 정말 상승기가 돌입이 됐다라고 하는 시그널은 미분양이 줄어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미분양이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뭐 PF 대출서부터 지금 막 부동산 건설 하시는 분들 지금 다 죽상이야. 다 연락 와서 힘들어요. 저 좀 도와줘요. 다 건설업자야, 지금 다. 다 빚 때문에. 그리고 다 통보가 날라와. 분양받는 사람도 지금 분양받았던 사람도 통보가 와. 아, 고객님, 2%대 우리 금리 그때 해드렸잖아요. 고객님, 6%로 올립니다. 아주 그냥 난리라고 지금. 대출 그 분양받아서 하시는 분들도 지금 벌이는 늘어나지도 않는데 자꾸 내야 될 돈이 늘어나고 있어요. 처음에 150만 원을 하셨던 분이 갑자기 막 월 300만 원을 내래. 이거 야단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걸 그래도 돌파하고자 하시는 분은 투잡, 쓰리잡을 하는 거야. 그래서 가면 갈수록 일하는 걸 더 늘려야 돼, 우리가. 아니면 버는 걸 확 늘려버리든가, 아니면 진짜 내가 지혜로운 생각을 가지든가, 아니면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든가. 그래서 결국은 서울의 대장 재개발, 재건축들도 진행을 하는 것은 잘하지만 지금 재개발, 재건축도 건설사에서 뭐 해요? 자꾸 공사비 더 내야 되겠는데요, 조합님들. 조합원님들 공사비가 올랐어요. 그럼 조합들은 그거 그대로 예, 돈 드리겠습니다. 요즘 그 어느 때보다 지금 돈 한 푼이 귀한 시절 아닙니까? 근데 진행들이 지금 다 삐걱삐걱 파토 재개발 재건축 안 해. 그러고 있단 말이야. 근데 미분양이 지금 늘어나고 있고 재건축 재개발들이 진행이 안 되는데 자꾸 우리가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내 소망을 자꾸 담으면 안 돼요. 그러면서 미래에 어쨌든 뜰 수 있는 곳은 시장이 회복이 되고 나면 학군이 안정적이고 병원이 있는 곳들 같은 경우는 안정감 있게 빠르게 회복세를 가집니다. 그러면서 경기도 대장도 상승하고 광역시 대장 상승하고 나머지 중소도시 특히 이렇게 상승하는 거예요. 미분양이 계속 감소해야 되고 재개발 건축도 잘 돼야 되는 거고. 근데 그거에 지금 상승기라고 판단을 하기엔 약간 이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하락기라는 건 뭐냐? 지금 2023년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어려움이 있었으니까 2009년에 2008년에 했다가 2009년에 당연히 좀 올라왔다고 똑같다고 2022년에 어려웠으니까 2023년이 좀 올랐다고 그래서 주요 지역만 그때도 완판이었다. 그러면서 미분양 증가와 금리 인상 압박 그때도 있었고 그러면서 하락했고 연쇄적으로 하락을 하고 나서 계속 답답한 박스권을 유지를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갔다. 다 떨어지고 나서 2009년 이후에 사람들이 언제 다시 돌아왔어요? 2014년도서부터 사람들이 스물스물 돌아와서 거래량이 회복이 된 거야. 즉 6년 동안 박스권에서 죽을 쓰든 좀 떨어지든 하면서 떠나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그때 많이 올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6년이란 기간을 5년이란 기간을 그냥 앉아서 우리가 버티긴 또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동산은 한 번 오르기 시작하면 쭉쭉 오를 여지 그리고 빠지기 시작하면 쭉쭉 빠질 여지 그래서 90년대 때는 10년 동안 부동산이 어려웠어요. 그리고 2008년 이후에는 한 6년 7년 동안 어려웠단 말이에요. 한 번. 근데 우리가 지금 고작 1년 어렵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6년 7년 빠진다. 무조건 10년 빠진다. 그 얘기를 시사해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한 번 어려움의 방향성이 정해졌다 보니까 이 반등을 하는 이 고비를 넘기기까지는 그냥 단순하게 바램만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드라마틱한 영화 같은 드라마틱한 일은 어디서 일어나요? 드라마에서 일어나. 영화 같은 일은 영화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조언을 드리는 건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되는 현 시점이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5대5의 확률로서 내가 열심히 모은 5천만 원, 내가 열심히 모은 1억, 내가 열심히 인생 직장 생활하면서 달달이 지불해야 되는 그 대출도 한 번의 선택을 어쨌든 하실 때 당연히 귀하게 제대로 하셔야 되는데 자꾸 예측 가지고 5대5 가지고 하진 않으셨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거래량을 보면 2008년 금융위기 때 거래 볼까요? 9월에 터졌잖아요. 2008년 금융위기가. 그때 거래가 서울에 9월에 1,800건, 10월에 1,500건. 아주 그냥 시장이 죽쓰고 금융위기가 오니까 1,100건, 1,500건. 자, 금융위기 오고 나서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만에 3,000건 뚫었죠. 금융위기 오고 석 달, 넉 달 만에 3,000건이 넘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4,000건 됐어, 5,000건 됐어, 8,000건 됐어, 8,000, 7,000, 9,000, 7,000. 자, 아주 그냥 3,000에서 9,000까지 나오니까 부동산이 막 쭉쭉쭉쭉 막 올랐습니까? 오르는 듯해 보였지. 오르는 듯해 보였지. 그리고 나서 오를 것처럼 하다가 시장이 다시 어려워지면서 꼬꾸라졌죠. 3,000, 2,000, 2,000, 3,000, 4,000, 4,000, 3,000, 3,000, 6,000, 7,000. 자, 그러면 2012년에 투자한 사람 누가 있었어요? 다 시장 떠나서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는 뭐 2,000건이 넘었다, 3,000건이 넘었다 계속 올라야 되는 거예요. 기본 5,000건 이상은 유지가 돼야 제대로 된 좀 회복세구나. 아주 그냥 상승을 달리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러고 나서 시장이 이제 오르고 나서 자꾸 고점이다 했을 때가 2021년이잖아. 불안했어요. 그래도 누군가는 3,000건, 4,000건, 4,000건, 2,000건, 2,000건, 1,000건. 자, 그러면 2021년 10월에서 2022년 2월까지 2월 같은 경우는 819건이야. 아주 그냥 시장 자체가 암울했죠. 근데 이때도 떨어진다는 생각보다는 오른다는 생각이 강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못 사서 안 달라는 사람들이 많았던 시기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반대가 되는 케이스인데 어쨌든 2022년은 계속 이제 1,000건, 647건, 뭐 558건, 835건, 뭐 4월에 뭐 2023년 뭐 4월 559건, 뭐 3월 뭐 2,800건 고작 요거 찍었다고 지금 난리치고 있는 거야 이게. 응? 근데 이거 하나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기에는 근거가 좀 너무 부족하다라는 거죠. 21년대도 2012년도 2008년 2009년 또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자꾸 숫자로만 보시기보단 주변 환경, 나무가 제대로 자라려면 환경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습도도 보고 온도도 보고 뭐 다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복합적인 게 있으니까 너무 거래량만 가지고 우리가 호들갑을 떨어서 큰일이 날 수가 있다. 그래서 투자는 이렇게 조심스러운 포지션 좀 더 기다려줘야 되는 걸 하셔야 되는 거고 어쨌든 특례 보금자리론을 쓰고 싶은 사람은 써요.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다리다 보면 한없이 기다립니다. 그래서 지금 금리는 분명
동결 분위기지만 상황이 안 좋으면 어쨌든 그런 거예요. 봐봐요. 친구 관계에서 뭐 돈 관계를 했어. 아, 친구야, 내가 다음 달에 이렇게 해줄게. 근데 친구가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는 거야. 근데 난 친구한테 빌려줬으니까 죽어도 이 돈을 받아야지. 근데 친구가 여건이 안 돼서 못 줄 수도 있는 거잖아. 상황이 안 돼 버리니까. 물론 내뱉은 말에 있어서 내가 내뱉은 말은 무조건 지킨다. 나는 신조다. 나는 내가 내뱉은 말에 목숨을 건다. 뭐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는 거잖아요. 자, 미국의 금리도 안 올린다 그랬어. 근데 보란 듯이 올려버렸어요. 자, 우리나라도 금리 올릴 여지보단 동결이나 좀 내리겠습니다. 근데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자꾸 누가 금리 안 올린다는데요. 그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오펙, 유가. 항상 위기가 오고 나선 유가 문제가 있어요. 지금 러시아 전쟁 문제 있죠. 어쨌든 러시아도 이런 원유 관련된 오펙에 가입된 국가다 보니까 오펙에서는 러시아 지원해줄까 안 해줄까 가입 국가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맞춰서 유가 급등, 유가 하락 방어를 위해서 자기들이 또 관리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나라 수입을 해야 되는 원자재가 안 나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이 계속 고조가 되게 되면 피해를 상당히 또 크게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이것 때문에 힘들었어. 13년도 이것 때문에 힘든 거야. 더불어서 무역이랑 산업이랑 모든 것들이 지금 힘들어요. 그래서 정부가 오죽하면 경제 살리기 위해서 550조 투자로 기업 지원을 사활을 걸고 이런 프로모션이라고 투자를 좀 발표를 했겠습니까? 그래서 하자, 경제를 살리자라는 좀 포커스니까 인지하셨으면 좋겠고, 그런 것들이 어쨌든 하반기에 좀 두각이 되고 좀 드러나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현재는 좀 불안 요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택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조금 더 한 번쯤 신경을 좀 곤두세우시고, 그리고 내가 모르는 정보를 어쨌든 또 아셔야 되고 지금 공부를 좀 더 많이 하실 수 있는 타이밍이니까 이 부분 참고하셔서 투자에 적극 활용하시고, 마지막 결론 조언 드린다면 급하게 하실 거 하나도 없다라는 점 인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방송 보시면서 부동산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내용은요. 서울전화 02-3153-2667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013-336-0110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전문가님께서 빠르고 정확하게 상담 도와주신다고 합니다. 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 브랜드입니다. 브랜드를 사칭하는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쉽지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